안녕하십니까, 스팍입니다. 오늘은 전기자전거를 다 만들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세팅해 줘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강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자전거를 운용한 지 한 8개월쯤 돼가니까 뭐 손볼 부분들은 다 손을 봤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개조를 한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배터리예요. 이 배터리인데 제가 이제 이게 처지니까 요거를 스틸 타이로 이렇게 묶어주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이제 이 스틸 타이가 원래 은색이에요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도색을 해서 좀 미적인 감각을 살려놨습니다. 자전거가 좀 지저분한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거 이제 마지막에 타고 청소를 해놨어야 되는데, 그 다음에 스틸 타이로 한 번 더 보강을 해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모터예요. 지금 보면 스틸 타이가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이 미드 모터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. 실제로 이렇게 미드 모터를 장착한 상태로 이제 산악을 타다 보면 나무 등걸이나 돌뿌리 같은 데 걸려서 얘가 이렇게 탁탁탁 여기가 자꾸 걸려요.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꾸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세게 고정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이제 자꾸 부딪히면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와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스틸 타이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감아주면 좀 더 강력하게 요거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건 역시 검은색으로 도색을 해줬어요. 그리고 이제 바팡 모터 장착하려면 ISCG05 그 마운트를 갈아내야 된다고 그랬는데, ISCG05 마운트를 갈아내면 머드가드나 체인가드를 달 수가 없어요. 근데 저는 여기에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체인가드를 달아줬죠. 요거는 제가 유튜브 쇼츠에 올렸으니까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요거 체인링, 이 체인링을 업그레이드 해줬어요. 왜냐하면 원래 있던 바팡 체인링은 크고 그리고 요 티스가 되게 짧아서 체인이 자꾸 벗겨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 체인링으로 바꿔줬는데, 이것도 업그레이드 하는 그 영상이 제 다른 비디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 크랭크암도 업그레이드 해줬죠. 요거는 보통 170mm 짜리 크랭크암이 이제 스탠다드인데, 얘는 157mm 짜리 크랭크암을 바팡 전용 크랭크암을 파는 곳에서 사왔습니다. 짧은 크랭크가 좋다, 요거 역시 제 영상에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제가 왜 짧은 크랭크를 달았는지 이제 이유를 아실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전기 자전거를 셋업을 한 다음에 요거 리어 샥과 프론트 샥을 좀 더 탱탱하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. 왜냐하면 얘 무게가 한 28kg 정도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 무게보다 12kg이 더 나가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하던 셋 값과 같은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PSI 값보다 10% 정도의 에어를 더 넣어줘야 됩니다. 일반적인 셋 값은 앞시약이나 뒷시약이 20% 정도가 눌린 상태를 말하는데요. 이 상태는 라이더의 기본 몸무게가 실린 상태를 말하잖아요. 근데 여기에 전기자전거 컨버전 킷의 무게인 12에서 15kg이 더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압력보다 좀 더 강한 압력을 넣어줘야지 기존 셋 값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뭐냐면, 이 전기자전거를 타다 보면 무게 때문에 이 앞쪽 시약에서 바텀 찍는 경우가 자꾸 나와요.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바텀을 방지하냐면 토큰을 넣어줘야 됩니다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락샥 레볼레이션은 토큰이 이렇게 하나가 기본으로 달려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락샥 살 때 토큰 2개 더 주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총 토큰이 3개, 이렇게 하나, 둘, 셋, 이렇게 3개가 달려 있는데요. 토큰을 한 3개 정도 보통 넣고 타세요. 다른 전기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그 포럼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이제 토큰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대로 넣어서 땡땡하게 하고 타고 다니신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속도계인데, 이제 바팡 속도계를 그냥 이렇게 딱 장착을 해서 초기 세팅값 그대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안 되고요. 요 초기 세팅 값을 좀 설정을 바꿔줘야 됩니다. 이 설정을 바꾸는 내용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란에다가 따로 적어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
요 두 개의 버튼이 이제 속도를 올리거나, 이거 보면 이제 여기 속도가 올라가죠. 이렇게 속도가 7까지 올라갔고, 이렇게 하면 이제 속도가 내려가는데, 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 외에 이 버튼이 쓰임새가 있습니다. 요거는 뭐냐면 오래 누르고 있으면, 지금 여기 불이 들어왔죠. 그러니까 바팡 모터에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세팅하신 분들은 요거를 이용해서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는데, 요게 뭐냐면 요거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내 보행 속도와 맞게 자전거가 살살 자동으로 이동합니다. 그러니까 자전거를 끌고 다닐 때 엄청 편해요. 특히 이제 비탈진대 같은 데서 자전거를 끌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타고 가기는 애매하고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만 되는 경우에는 요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자전거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입니다. 이 버튼은 그런 때 이용하면 정말 좋아요. 자, 그러면 전기자전거 주행 영상을 보시면서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무게가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말씀드리면, 이 자전거가 개조하기 전 무게는 16kg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개조하고 난 후로는 12kg이 더해져서 28kg이 되었습니다. 무게가 무거워진 이유는 모터의 이유도 있겠지만 맥시스의 아세가이를 앞타이어 뒷타이어 모두 장착해 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. 덕분에 굉장히 묵직한 자전거가 되었고요. 아마 여성분들은 좀 다루기가 힘든 무게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. 하지만 750W라는 엄청난 위력의 바팡 모터에서 오는 힘은 정말 진짜 못 가는 길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성능을 보여줍니다. 전기자전거 컨버팅을 위해 총 소요된 비용은 모터와 배터리 가격은 704불에 세트로 구입했고요. 여기에 이제 자질구레하게 체인링이나 크랭크암 그리고 기타 부품들을 더하면 한 200불 정도를 더해서 총 900불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새 전기자전거를 사는 거에 비해서 가격은 적게 들었지만 노가다와 공임을 생각하면 참 남는 장사가 맞았는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네요. 길고 긴 전기자전거 시리즈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이렇게 사부작으로 전기자전거는 마무리 짓고요.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